일단 잘 들리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복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좀 뭐 피보나치를 활용해 가지고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는 그냥 대충 제가 뭐 애드 작업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했었고, 거진 방송 생방송에서 관점이라든지 이런 뭐 좀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생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유튜브로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앞으로의 이제 비트 시장에서 도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 좀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2월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게 2월 22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2월 26일은 거의 뭐 이거는 그냥 게임 방송 했던 거라 2월 22일 방송인데, 2월 20일 그 방송하고 2월 16일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2월을 도지 차트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영상에 있어가지고 2월 2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이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정 구간, 이게 이제 3월달이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면서 빠르게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저도 되게 비트가 지금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도 안에 좀 큰 반등에 있어가지고 상승장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더더욱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이 반등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1월 달에 있어가지고의 반등에 있었을 때 현물에 있어가지고의 그 신고 갱신이 되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3월 달에 있어가지고는 1월 달하고는 좀 다르게 신고를 갱신하는 현물 차트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현물은 비트의 지금 행보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큰형님의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현물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비트만큼의 그런 큰 변동폭으로 인해 가지고 달달하게 막 몇백 프로 이렇게 먹는 거를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서의 그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쪽에서의 그런 현물 변동폭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 프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아무튼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자면 2월 달에 있어가지고의 흐름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할 건데, 우선 이 점선에 대한 부분, 이 점선에 있어가지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있어가지고의 스탑이 걸리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 이제 신고 갱신을 하는 케이스, 이게 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점을 갱신하는 케이스로 흘러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복귀를 하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2월 달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하락장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장이 정말 이게 끝나고 나서 상승장의 전환으로 전환 구간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들이 수집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들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지표 활용에 있어가지고 피보나치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2월 달에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시청자분 중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뭐였냐면 되돌림 값에 있어가지고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면 뭐 705, 618, 0.5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제 상승장 때 618의 되돌림에 있어가지고 반복적인 그 상승장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705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의 상승을 이뤄내면서 고점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상승장이 꾸준히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패턴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눈치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였냐면 886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있어가지고 고점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886에 있어가지고의 지지 라인이 되게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셨던 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점선에 있어가지고의 고점을 못 넘기면서 조정을 받을 텐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선. 제가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이 영상 남기려고. 이 점선이 이제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점선이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2만 라인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나실 분들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롱마니가 그랬거든요. 21K에 있어가지고 자리 안 깨고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거를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쌍고에 있어가지고의 부분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몇 년 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에 있어서의 패턴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쌍고가 어떤 개념이냐면 뭐 이거는 쌍고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거를 이야기 설명을 했었을 때 5번을 터치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무수히 이 고점을 갱신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을 하지만 그 시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항을 결국 처맞게 되면 결국에는 전저에 있어가지고 갱신이 되는 확률이 높다. 이거는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뭐 이번 경험을 토대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조건 안 깨질 거라는 확신보다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깨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월 달에 있어 가지고 조정에 있어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 382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382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차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얘네가 이제 보시면 1.131에 대한 그 저항값이 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움직였거든요. 차트를 그리는 게 되게 이게 신기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 이 피보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이 피보에 있어가지고 1.131까지 올라갔었죠. 1.131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면 여기 1.131에 대한 부분까지 왔었다가, 이 차트가 지금 너무 그거지. 좀 지우자. 이제 복잡하니까 이 점선도 지우고. 여기까지, 여기에서 시작됐던, 여기에서 이 조정과 반등이 있어가지고도 이런 저항이 1.131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1.131을 시원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131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하는 그림은 안 나와요. 뭔가 계단식 하락이 있었던 것처럼 계단식 상승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되돌림 가격에 있어가지고 886에 대한 지지가 되게 좀 강했던 부분도 있고, 뭐냐면 여기에서도 결국 이런 식으로 886을 주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차트가 여기서 잘렸지만 이 라인이, 여기 라인 있죠, 이 점선, 이 라인도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여기는 의미가 없고, 아무튼 여기에서도 1.131이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저항 맞았던 곳도 1.131 구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18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정폭이 큰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얘네가 많이 못 떨군다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횡보치면서. 그러면서 다시 페이크로 올리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886을 쭉 빼질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886을 깨냐 못 깨냐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조정이 886을 깨면서 이 라인을 깨면 결국에는 이 라인도 깨질 확률이 높겠지. 그렇다는 건 뭐다? 시작은 일단은 조정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거든요. 1월달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시작되면서 2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부터 해가지고 2월달까지 방송을 했었을 때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랬어. 3만은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다. 그런데 나는 그랬었지.
3만은 뚫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3만이 뚫릴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 한다. 많이 가봐야 나는 28,000에서 3만 사이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달봉에 대한 근거도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중심선에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3만 뚫고 3만 5천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나는 안 해. 왜냐면 달봉에 대한 저항은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달봉의 저항을 한 번에 뚫어준다 그러면 진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얼마 안 남은 시점과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의 얘네가 정말 말 그대로 이 달봉의 저항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서 차트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주봉에 있어서 솔직히 얘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마감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었는데 얘네가 충분히 이거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원래라면 얘네는 이 정도의 힘이면 그냥 쭉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찔찔이님이 28,900 라인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어제 이 주봉 마감을 이 새끼들 진짜 3만까지 찍고 마감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좋았어. 이 차트 만들어 놓은 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지금 날공 차트구나. 우리가 이거 조정 받았을 때 있잖아요. 여기 조정 받았을 때, 이 조정 받았을 때 여기가 점선 라인이었잖아. 이거를 계속 충분히 그때도 이야기했어. 얘네들 충분히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뚫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새끼들 왜 제가 그때 2월달에 아닌가 1월달이었나 2월달이지. 얘네 90% 이상 이 고점 갱신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차트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단 하나의 변수가 이거 싼 거 찍고 조정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얘네는 이 모든 사람이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는 이 차트쟁이들을 보란 듯이 다 속이고 차트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상승장의 흐름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오버슈팅 나와야 되는 차트라고 저는 봤거든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충분히 30K를 뚫을 수도 있을 얘네의 힘인데도 한번 멈췄어요. 그래서 되게 좀 꺼림직해요, 솔직히. 얘네가 3월달을 그냥 딱 3만을 안 보여주고 조정을 주고 나서 다음 달에 보여줄련지, 아니면 조금 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할 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점에 대한 갱신? 저점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저점의 갱신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왜냐면 나는 그래도 지금 이 하락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봐요. 만약에 저점의 갱신보다는 얘네가 공포를 준다고 했었을 때는 이 바닥에서 있어가지고 쌍바닥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얘네가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는 조정을 준다, 하락을 준다 그러면 나는 이 쌍바닥의 이 근처에서 이제 끝내고 완전히 상승장을 줄 수도 있는 확률 하나, 이거 하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근데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 솔직히 거의 그런 확률이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라서 또 모르지. 근데 얘네가 쌍고로 해가지고 그런 남들 다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 하나랑 어,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저는 계속 이제 비트는 앞으로 뭐 흐름은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조정 받았을 때도 이거 조정 받았을 때도 막 뭐 이런저런 이슈, 뭐 CPI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 뭐 러시아가 핵을 쏘네 마네 하면서 그런 뉴스거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히려 현물, 아니, 그러니까 현생에 있어가지고 시장 경제에서는 안 좋은데 비트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뉴스까지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은행 살리려고 돈 쏟아 붓는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돈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양적 완화는 개소리 같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그건 그냥 내피셜이고. 어찌 됐든 원래 비트는 디커플링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하고 커플링으로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무조건 나스닥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비트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비트만의 시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분석하면, 어차피 이거는 예상된 일이었던 거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트가 빨리 반등을 해서 비트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사이클이 빨리빨리 도는지에 대한 부분이 난 의심스러운 것 뿐이야.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면 그만큼 또 조정에 있어가지고 큰 조정은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좀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anyway 그냥 제 개인적인 소신의 생각으로 본 결과는, 뭐 비트가 계속 저는 나쁘진 않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대신 조정은 한번 주겠죠. 조정을 주면서 건강하게 올라가면 이제 비트의 달봉 차트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는 앞으로의 이 신고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 신고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는 4만에서 5만 사이에서는 놀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놀면 이 비트에 대한 신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얼마만큼 5만 선 안착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라고 난 보거든. 거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의 싸움인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흐름은 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나는 지금 이 흐름은 진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하락에 대한 근거는 많이 수집이 되고, 하락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지. 만약에 얘네가 이 저항을 못 뚫고 이 저항에서 이제 처맞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저점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배제할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확률 낮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되게 괜찮다. 이 신고를 갱신한다고? 이 신고 갱신하려 그러면 난 오래 보는 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신고를 갱신하려면 얘네가 5만은 와줘야 된다니까? 5만? 5만 달러는 안착을 해야 신고 갱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신고 갱신이냐? 그거는 그냥 희망회로 굴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번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얘네가 3만을 깨줄 수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가 이제 조정을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 조정을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되돌림 가격, 피보나치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이번 장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응하기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얘네가 되돌림 값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가 정말 상승장의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 가지고 뭐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피보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얘네가 한 번 줬던 거를 다음번에 반복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아, 얘네가 상승의 흐름으로 느낌으로 계속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반등과 아니면 상승의 연속이냐, 이 차이는 이걸로도 근거를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반등이면 이런 식으로의 반복적인 패턴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상승의 연속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을 뭐지? 왜 얘네가 저번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라고 하면 추세는 상승의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거고, 우리가 2월 달까지 제가 방송했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좀 근거들이 많이 부족했죠. 얘네가 정말 추세 전환에 대해서 계속 상승이 가냐 안 가냐는 그때까지 저는 솔직히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번 달에 있어가지고의 이번 달까지 지켜봤을 때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있어가지고의 차트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 짧은 구간 안에서도 얘네가 뭐 이런 짧은 구간 안에서도 좀 그런 반복적인 패턴의 연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이제 복귀는 다 한 것 같고, 다 한 것 같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CPI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일날이라든지 차트 무빙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막 변동이 좀 있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항상 보면 그냥 재료 같아. 진짜 재료 같아. 뭐 딱 보면. 그래서 그냥 큰 틀 안에서만 관점 유지만 한다 그러면 뭐 크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음, 크게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아. 장이 지금 너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키자마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돈 이번 달에 좀 수익 괜찮게 하셨냐고 하는 게, 워낙 추세가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되게 또 쉽게 돈을 버는 일들이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고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딱 이 382를 뭐 물론 이걸 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4를 안 깼잖아요. 큰 추세에서 이거 깨졌으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 뚫고 올라갔을 때도 보면 시간봉으로 382를 뚫어줬더라고, 되돌림 그 하락분에. 그래서 아, 나 얘네들 더 가겠구나 생각했었어. 비트 무빙이 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알트, 그러니까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형님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좋지. 알트에서는 매매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 큰형님 비트로 매매하는 게 손실은 리스크는 더 적으니까 뭐 고배 때리면 어쩌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큰형님으로 보면서 차트 보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무튼 그러면 더 큰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남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